강원도 철원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다. 북한이 팠다고 의심되는 신규 땅굴이 비무장지대 DMZ에서 확인되었다. 이번 발견은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철원군 동북쪽 15km 지점에서 땅굴 입구가 드러났다. 한국군과 미군의 합동 탐사로 땅굴이 확인되었다. 지하 100m 깊이, 폭 2.5m, 높이 2m 규모로 추정된다. 이 땅굴은 군사분계선, MDL, 남쪽 1.2km까지 뚫려 있었다. 시간당 2만 명 이상의 병력 이동이 가능하다. 북한의 은밀한 침투 전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남침을 위한 기습 작전용으로 보인다. 철원 지역은 과거에도 땅굴 발견의 중심지였다. 1975년 제2 땅굴이 이곳에서 발견된 바 있다. 제2 땅굴은 폭 2.1m, 길이 3.5km의 대규모 구조였다. 당시 북한군의 부비 트랩으로 8명의 국군 장병이 전사했다. 이번 신규 땅굴은 더욱 정교한 설계로 주목받는다. 최신 굴착 기술이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한국군은 즉각 DMZ 전역에 대한 추가 탐사를 시작했다. 첨단 시추 장비와 무인 감시 장비가 투입되었다. 북한은 땅굴 존재를 부인하며 한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제1에서 4땅굴 발견 당시와 유사한 반응이다. 1974년 연천 고랑포에서 제1땅굴이 발견되었다. 콘크리트 구조와 레일이 설치된 군사 통로였다. 1978년 판문점 근처 제3땅굴, 1990년 양구 제4땅굴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총 4개의 남침용 땅굴이 공식 기록이다. 이번 발견은 북한의 군사적 의도가 여전히 변함없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추가 땅굴 가능성을 경고한다. 국방부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20여 곳에서 탐사를 벌였다. 하지만 추가 발견은 없었다. 2025년 신규 땅굴은 과거보다 깊은 지하 100에서 150m에 위치한다. 이는 탐지 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동시에 땅굴을 통한 기습 침투를 준비한 것으로 의심된다. 철원 오성산 근방은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이 과거 이 지역을 순찰한 기록이 있다. 이번 땅굴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 이동이 가능하다. 내부에는 광장과 배수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한국군은 땅굴 입구를 봉쇄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무인 드론과 레이더로 내부 구조를 분석한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동맹은 긴급 대응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의 땅굴 전략은 1971년 김일성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전면전과 후방 교란을 목표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땅굴이 특수부대 침투에 최적화되었다고 분석한다. 이는 서울 등 주요 도시를 위협할 수 있다. 철원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DMZ 인근 마을은 추가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강원도는 과거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로 긴장한 바 있다. 이제 안보 위협이 더해졌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UN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북한은 땅굴을 민간용이라고 주장하나 군사적 설계가 명확하다. 내부에 무기 보관 흔적이 발견되었다. 한반도 긴장감은 다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남북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철원 제2땅굴은 현재 안보 관광지로 운영된다. 하지만 신규 땅굴은 보안상 비공개 상태다. 국방부는 추가 땅굴 탐사를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 연간 DMZ 수색 작업이 강화될 예정이다. 북한의 땅굴은 단순한 터널이 아니다. 기습과 교란을 위한 전략적 무기다. 이번 발견은 한미 군사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합동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철원 지역은 한반도 안보의 최전선이다. 역사적으로도 북한의 침투 시도가 잦았다. 1975년 제2땅굴 수색 중 폭발 사고로 장병들이 희생되었다. 그들의 위령비는 지금도 철원에 세워져 있다. 신규 땅굴은 북한의 첨단 기술력을 보여준다. 화강암층을 뚫는 고급 장비가 사용되었다. 한국군은 땅굴 내부에서 북한군의 활동 흔적을 발견했다. 이는 최근 굴착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느낀다. DMZ는 평화의 상징이 아닌 전쟁의 경계다. 북한의 의도는 전면전 외에도 후방 교란에 있다. 특수부대 침투는 심각한 위협이다. 한미는 땅굴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첨단 탐지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철원 주민들은 군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한다. 지역 경제에도 안보 불안이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 땅굴은 그 증거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태세를 재점검한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철원의 신규 땅굴 발견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현실을 드러낸다. 평화는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국방부는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북한의 침투 전략은 진화하고 있다. 땅굴은 그들의 은밀한 야심을 보여준다. 한반도 긴장감은 2025년 5월 최고조에 달했다. 세계는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철원 땅굴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적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국군은 DMZ 전역에서 추가 탐사를 가속화한다. 더 많은 땅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은 안보 위협에 단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합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북한의 땅굴 전략은 50년 넘게 이어져 왔다. 2025년에도 그 위협은 여전하다. 철원의 신규 땅굴은 한반도 평화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공동의 위협에 맞서 싸운다. 철원 주민들은 평화를 갈망한다. 하지만 땅굴 발견은 그 꿈을 위협한다. 북한의 침투 야심은 끝나지 않았다. 2025년 한반도는 다시 긴장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뢰는 안보의 기초다. 철원 땅굴 발견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글로벌 이슈다. 북한은 땅굴로 기습의 기회를 노린다.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2025년 5월 철원은 한반도 안보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세계가 이곳을 주시한다. 2. KAI KF-21 양산 첩결실 1호기 최종 조립 단계 진입.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KF-21 한국형 전투기 최초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단계에 착수했다. KAI는 20일 경남 사천 본사 고정익동에서 KF-21 한국형 전투기 최초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단계 착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차재병 KAI 고정익사업부문장과 정규환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국내 항공협력업체 등 주요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KAI는 지난해 6월 25일 방사청과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한 직후 전방동체 및 주익, 중앙동체와 미익 등을 개별 생산해 동체별 결합을 완료했다. 이번 최종 조립 단계 착수는 양산기의 본격적인 지상 및 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방사청이 공개한 타임랩스 영상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KF-21 양산 1호기의 부품 가공 및 중요 구성품 제작, 전중 후방의 동체 조립 단계 등이 담겼다.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한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발 주관 기업인 KAI와 사업 주관인 방위사업청, 국방부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기관과 학계, 중소협력업체 등 산학연이 원팀을 이뤄 안정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협력업체는 600여 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급 효과를 기반으로 항공산업이 국가 주력 미래산업으로 자리 잡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KF-21의 총 개발 기간은 10년 6개월로 2026년 하반기 양산 1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한국 공군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KF-21은 2022년 7월 시제기 비행시험을 시작으로 공중급유 및 공대공 무장 발사 성공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 영역을 확장하고 미래전장에 적합한 전투기로 완성도를 높여왔다.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간 양산 1호기는 공군의 수락시험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단계에서는 동체에 날개를 붙이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게 된다. KAI는 지난 40여 년간 KT-1 기본훈련기, TO-10 고등훈련기, FA-50 다목적 전투기,
수리온 기동 헬기 및 파생형 헬기, LAH 소형 무장 헬기 등 국산 항공기의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의 노하우로 KF-21의 핵심 제어 장치인 임무 및 비행 제어 컴퓨터를 자체 개발함은 물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주요 항공전자 제어 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KF-21 양산 사업으로 독자적인 성능 개량은 물론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을 통해 항공기 가동률 향상 등 국가 항공전력 강화는 물론 운영 유지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재병 KAI 부사장은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사청 및 정부, 공군, 개발업체 등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양산까지 안정적으로 올 수 있었다며 빈틈없고 완벽한 공정으로 적기 납품을 위해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